사랑이 값이라면 나는 무엇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그 질문을 가슴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는데요. 그날 밤 책상 모서리에 걸친 계약서의 모서리가 손끝을 파고드는 느낌이 이상하게 생생했습니다. 종이는 가벼웠는데 마음은 더 무거웠고 서명란은 좁은데 사연은 끝도 없었거든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로 환산되고 도장이 찍히고 누군가의 미소 뒤에서 거래처럼 건네지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현실이 불편했지만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오빠 한우진의 수치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고 고성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대신 선택지를 좁히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몰아붙이는 사람을 이기기란 참 어렵더라고요. 지은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차례대로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가 아끼는 작은 식당이었는데요. 그 식당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성보다 튼튼한 안식처였습니다. 새벽마다 칼을 다듬는 소리, 국물 끓는 소리, 동생이 계산대에서 숫자를 되뇌며 익숙해지려고 애쓰던 모습. 그 일상들이 지은호를 사람답게 붙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이지혁의 이름은 그 다음에 떠올랐는데요. 지은호에게 이지혁은 오래도록 선배였고 동경이었고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였는데요. 고백은 한 번 실패로 돌아갔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은 계절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박성재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재는 늘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투와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그 자신감은 때로는 지은호에게 큰 위로였고 때로는 거대한 그림자였어요. 성재는 지은호가 그런 줄 알면서도 다가왔고 물러설 줄도 알았는데요. 멈출 때 멈추는 사람을 미워하기란 참 어렵더라고요.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빚지는 기분은 또 쉽지 않았고요. 문제는 시간과 선택이 서로 다투는 중이었다는 건데요. 병원에서 건네받은 동의서는 그 다툼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압박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는데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표정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켜보자. 그게 그녀가 택한 문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던 시각, 휴대폰이 잠깐 울렸는데요. 화면에는 우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는 침묵이 더 길어졌고 복도에서는 소문이 앞서 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엇갈렸고 비서들의 휴대폰엔 단말마 같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잠시 안정 중입니다. 같은 문장들을 누구는 믿는 척했고 누구는 믿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안심되는 거짓을 고르더라고요. 다음 아침 새벽빛이 병원 유리창에 얇게 깔릴 때쯤 지은호는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늘이 더 낮아 보였고 바닥은 전날보다 차가웠습니다. 손에 꼭 쥔 동의서가 땀에 젖어서 뻣뻣해졌고 가방 안에는 밤새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한 작은 편지가 구겨져 들어 있었어요. 주소를 쓰지 않은 편지였는데 사실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배, 내가 내 삶을 직접 고치고 나면 그때는 웃으면서 다시 술 한잔해요. 라는 한 줄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고요. 그 한 줄 때문에라도 울 수가 없더라고요. 복도 끝에서 이상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고성이의 비서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앞뒤로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분주함의 방향이 제각각이면 대개는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견디며 병실 문을 밀어보았는데요.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기계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베개에는 온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백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이라는 말을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빈 침대 하나가 방 전체를 눌러버린 듯 했어요. 내가 했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조용했는데 조용함 안에 무수한 단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서 있었는데요.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매끄럽지 않았고 형태가 무너진 백자처럼 어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고 이런 순간에야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고 그 말이 복도에 닿기도 전에 손목이 잡아당겨졌습니다. 짧은 비명이 목구멍에서 끊겼는데요. 고성희의 손놀림은 매번 정확했고 그 정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향한 집착이 때로는 미세한 움직임에서 드러나거든요.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그 손 내려놓으세요. 박성재였는데요. 성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고성희의 손목을 떼어내고 지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받쳤습니다. 말이 길 필요가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짧은 말이 길게 울렸습니다. 우진이는 스스로 나갔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순간 흔들렸고 흔들린 다음에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이 불편할 때 사람들은 자주 표정을 먼저 굳히더라고요. 내가 숨겼지? 라고 되묻는 어투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긴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고성희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분노와 당혹이 한 번에 올라온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일들은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주방에서는 아침 국물이 막 끓기 시작했고 김이 서늘한 공기와 부딪혀 금세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엄마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작은 그릇을 건네면서 먹고 얘기하자.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말보다 국물이 먼저 들어가면 눈물은 잠시 길을 잃고 돌아서더라고요. 동생은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는데요. 숫자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걸 요즘 들어서야 알게 됐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직도 해맑았고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었어요. 이지혁은 그 무렵 회사에서 위태로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늦게 받은 지은호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다가 자신이 얼마나 서두른 말만 하고 천천히 들어주는 일은 소홀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전화 대신 손편지를 택했습니다. 미안하다. 라는 한 줄로 시작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된 편지였는데요.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길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의 속도를 한 박자 늦췄습니다. 조급함은 늘 좋은 선택을 망치거든요. 다른 한편 박성재는 집안 식사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박진석이 앉아 있었고 고성희가 어색한 웃음을 관리하느라 검지손가락을 유난히 자주 테이블에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그 버릇을 알고 있었고 그 버릇이 나올 때마다 예전엔 눈길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날은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술관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고 작가 섭외와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성희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는데요. 집안의 격식과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격식과 권위가 누군가의 숨을 막는 순간 그것들은 벼랑으로 변하더라고요. 성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진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미세한 폭발을 불러왔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도 방향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그의 침묵은 처음으로 고성희를 향했습니다. 이쯤에서 누구나 궁금해하던 이름 하나를 꺼내야 하는데요.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엄마의 기대에 맞춰 오래도록 거대한 그림을 그려왔는데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건 작은 프레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과 이야기였거든요. 태블릿에 펜을 잡을 때 마음이 가장 맑아졌다면서 사람들의 대화에서 건져 올린 표정들을 조용히 저장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경호팀의 지환이었고요. 지환은 과묵했지만 과묵한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칭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숨을 쉬는 그림이네. 같은 말이요. 영란은 그 한 줄에 오래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가슴이 환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고성희의 촉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딸의 시선이 어딘가로 자꾸 향하는 걸 알아차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관계라는 단어를 계약서로 바꾸는 데에 이력이 난 사람이었고 계약서가 없다면 환경을 계약서로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완에게 일이 떨어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이 사라졌습니다. 해고는 예상 가능했고 경고는 익숙했는데요. 예상 못한 건 누명을 쓰는 속도였습니다. 작업실에서 사라진 조각상, 마지막 출입 기록, 지완의 방에서 발견된 파편들, 그 모든 유리 조각들이 절묘하게 맞물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순간 영란은 숨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커질수록 무력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그랬습니다. 오빠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말은 자꾸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왔습니다. 지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앞에서 고함을 지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진짜로 억울함이 없거나 억울함이 너무 많아서 말이 안 나오는 사람. 지완은 후자였고 그래서 더 차분했어요. 박영나 씨, 약속하지 마요. 라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눈길이 그 순간 번쩍였고 번쩍인 눈길은 곧바로 칼로 바뀌었는데요. 약속하지 않으면 너는 잡혀갈 거야. 라는 말이 굴러나왔습니다. 영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커졌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할게요. 라고 말한 다음 아주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대신 내 방식대로요. 그 말은 조건처럼 들렸고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 밤 영란은 태블릿을 켜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은 숨은 장면이었는데요. 첫 장면에는 미술관의 벽 그림을 바꾸는 손, 서류에 찍히는 도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는 CCTV의 빨간 점이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느낌은 겁나기도 했고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는 다음 장면에 지완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완의 손을 크게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떠날 때 가장 오래 남는 건 얼굴이 아니라 손이라는 걸 영란은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지은호에게도 새로운 선택이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카페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래 미뤄두었던 확장이었고 원래는 조용히 손잡이 하나 바꾸고 가구만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손잡이를 교체하려고 나사를 풀던 순간 문틀 안쪽에 낡은 봉투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접착제로 굳어 있었고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는데요. 안에는 누군가 급하게 그린 스케치와 날짜도 서명도 없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 굳이 누구의 글씨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람의 뉘앙스라는 게 글씨에도 묻어납니다. 지은호는 그 메모를 오래 내려다보다가 스케치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이니셜이 있었는데 K, S, H 라고 읽히는 듯 했어요. 애매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애매한 단서는 언제나 오해의 탄환이 되기 쉽거든요. 지은호는 즉시 소문을 내거나 증거처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지고 다니며 더 많은 퍼즐 조각을 찾기로 했어요. 이럴 때 누구에게 보여줄지, 누구에게 숨길지 고르는 일도 능력이라는 걸 알아서였고요.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봉투와 스케치를 차례대로 보고는 섣부르게 단정하지 말자. 라고 말했는데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손은 단단히 스케치를 쥐고 있었고 그 손의 온기가 안심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사람은 박성재였는데요. 성재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고는 출처부터 확인하자. 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의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이 지은호를 조금 안심시켰고요. 며칠 뒤 지은호의 카페 공사장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벽지는 밝아졌고 창문은 더 넓어졌고 오후빛은 테이블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이런 빛을 보면 사람은 갑자기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가까스로 들어섰을 때 문이 열렸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의외였는데요.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둘러보았고 한참 만에 한마디 했습니다. 깔끔하네. 칭찬 같은데 칭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대화가 되었어요. 둘 사이의 공기에는 오래된 불신과 새로운 감시가 섞여 있었는데요. 고성희의 마지막 말은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라기보다 습관처럼 느껴졌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감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둘 다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성희가 떠난 뒤 지은호는 손을 씻으러 갔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는 않았는데요. 낯익은 얼굴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식당 일 도울게요. 엄마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래, 오려면 얼른 와. 라고 말했는데요. 평범한 말이지만 평범한 말이 사람을 붙드는 날이 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지은호는 주머니 속 봉투를 다시 만지작거리다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미안은 때늦은 사과일 수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한 고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다음 페이지를 여는 열쇠가 되곤 하더라고요. 미술관 쪽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는데요. 박영나의 개인전 준비가 끝났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프레스 릴리스에는 영나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추상 연작 대신 서사적 연속화라는 낯선 단어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웹툰? 같은 추측이 오갔고 누군가는 벌써부터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영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랄 준비를 오래전에 끝내버렸으니까요. 전시 첫날, 벽면은 칸칸이 나뉘었고 프레임 속에는 누군가의 손과 서류와 눈동자와 휴대폰의 알림과 비어있는 병실 한 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조용해졌고 그림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 새로 생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박성재도 이지혁도 지은호도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칸 앞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멈춘 자리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성재는 서류 도장 칸 앞에서 주먹을 쥐었고 지혁은 비어있는 병실 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호는 손그림 앞에서 고개를 기울였는데요. 그 손이 이상하게도 지완의 손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닮음을 찾을 때 슬퍼지고 닮지 않음을 찾을 때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전시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쯤 고성희의 얼굴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쳤는데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은 때로는 사람을 더 담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거든요. 이제 오래 미뤄둔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값은 무엇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사랑에는 값이 없고 그래서 치를 것도 없다고요. 대신 책임이 있고 책임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요. 그녀는 동의서 대신 진술서를 썼습니다. 불길의 밤에 대해서, 병원의 새벽에 대해서, 식당의 낮과 카페의 오후에 대해서, 그리고 스케치의 봉투에 대해서요. 그 기록은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믿을만하다고 이지혁이 말해주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이제 나도 내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 고 했고요. 책임이 겹쳐지는 순간 어떤 권력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걸 그들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한우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진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다른 병원, 다른 이름으로 입원해 있었고 치료와 상담을 같이 받는 중이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병력을 자신이 설명해 보았는데요.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너무 오래 묶여 있었고, 그래서 사랑을 의심했고, 그래서 나를 잃었다. 라는 문장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진은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미안하다. 한 줄이었고 그 뒤에 고맙다. 가 따라왔습니다. 지은호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줘. 그게 다였고 그 말이 사실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그날의 봉투가 떠오르긴 했지만 떠오른다고 해서 과거가 현재를 먹어치우게 두지는 않겠다는 다짐이 더 커졌습니다. 오픈 첫날 이지혁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꽃말을 말하지 않는 꽃을 골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없을수록 쓸데없는 오해가 줄어들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커피를 마시며 메뉴판을 꼼꼼히 보더니 이 집은 따뜻한 음료가 제일 잘 팔릴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따뜻함을 사러 카페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잠깐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함이 없지 않았지만 어색함 자체가 목숨을 위협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지켜보려고 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줘.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그래 주면 나는 한 발 뒤에서 따라갈게. 따라간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 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는데요. 편안함이 오래 가리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편안함을 느낀 순간을 기억해두면 이후의 폭풍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카페 유리창에 조용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고성희의 비서 중 하나였습니다. 창가에 붙여둔 작은 쪽지가 시선을 끌었나 봅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변합니다. 비서가 돌아서자 그 문장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2번, 3번 겹쳐졌는데요. 겹치는 것마다 의미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변하고 지켜보이는 사람도 변하고 그래서 결국 이야기도 변한다는 뜻처럼 읽혔거든요. 다음 날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미술관의 장부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기사였는데요. 기사 말미에는 불분명한 이름들이 중첩되어 있었고 어떤 거래는 선이 너무 굵었습니다. 누군가는 검찰을, 누군가는 여론을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은호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각자 제 방식으로 책임을 지면 돼요. 라고 했고 엄마는 밥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생은 계산대에서 그럼 장부는 낼까요? 라고 말했고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와 집이 돌아가는 소리가 갑자기 같은 리듬으로 느껴졌습니다. 리듬이 같아지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발을 덜 밟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에 불을 끄려다 말고 한참 동안 문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금속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는데요. 차가움이 생각보다 안심을 주더라고요. 식지 않는 뜨거움보다 다시 데울 수 있는 차가움이 더 믿음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값이라면 나는 무엇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값이 아니라고, 치를 게 아니라 나눌 거라고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문장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기도문 같았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태블릿을 품에 안고 서 있었고 눈빛이 밝았습니다. 언니, 나 내일 새 연재 올려요.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축하해.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보탰습니다. 혹시 내 그림 속 손 이야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은호는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 영나가 웃었는데요. 사람이 손만 보고도 살아온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은 오래 걸리겠지만 오래 걸리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둘은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더 단단히 쓰기 위한 쉼표인데요. 고성희가 어디로 향할지, 박성재가 어떤 방식의 사랑을 택할지, 이지혁이 어떤 책임을 더 기꺼이 나눌지, 한우진이 어떤 내일을 선택할지, 박영나와 지원이 어떤 거리를 서로에게 허락할지 어느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한 가격표 앞에서 서성이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자신이 정한 문장으로 자신을 부르고 자신이 택한 속도로 걸어가고 자신이 골라쥔 손들과 함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늘도 가볍게 열렸는데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끝에 어제보다 덜 떨리는 감각이 남았습니다. 사랑이 값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날의 손끝은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새로운 하루가 들어오고 오래된 질문은 잠시 물러났습니다. 물러난 자리에 작은 대답이 들어섰습니다. 나는 나로 치르고 우리는 우리로 나눈다. 그 대답 하나로도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모퉁이에서 또다시 묻겠죠. 사랑이 값이라면 나는 무엇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그때도 아마 지은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을 겁니다. 값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 오래 갈 거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